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모수진입니다. 6일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으로 부동산 시장 내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가 한산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주요 부동산 거래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전망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은 입지여건이 뛰어난 동대문 휘경 뉴타운 매물과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러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전망대 한성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보유세 인상 찻잔 속에 태풍이 됐다. 자, 제가 예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고민을 왜 하십니까? 아직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용두삼이란 말로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유세는요, 용두삼이가 됐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공시지가 현실화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이게 핵폭탄이죠. 자, 그런데 공시지가 현실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강남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공시지가 얼마? 5억이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10억이라면요. 강북은요. 강북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공시지가 현행화율이 6억이에요. 근데 강북 사람이 더 못 사는데 왜 강북은 공시지가가 높고 강남은 낮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이거 개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탄생되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리는 순간에 재건축, 재개발 단언컨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요. 감정가가 확정이 됩니다. 자, 감정가는요.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매긴다 보시면 돼요. 어떤 데는 1.5, 어떤 데는 1.3, 어떤 데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요.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상금이 많아져요. 조합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이 있다 없다? 사업성 없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하나만 하다. 예. 조합에서 안 합니다. 조합을 구성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 보면 공시지가 현행화 이 또한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왜 어렵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위 관료들이 강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강남에 사시면서 공시지가를 현행화하라. 예, 과연 그게 통과될까요?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어요. 통과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축 있잖아요. 저축. 예, 뭐 1000만 원 이상까지는 과세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어디 경제부에서 어떻게 했죠? 예, 보이콧 해버렸잖아요. 예, 그분들이 많이 저축을 했거든요. 예, 고위 관직들이 많이 저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혁신과 개혁은요, 정권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혁신과 개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바꿔야지 혁신과 개혁이 되는 거죠. 기존의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된다? 천만에 만 원. 기존 세력이 반대를 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세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죠. 투자 안 하셨잖아요. 투자 안 하신 분만 아이고 막 턱벽을 치면서 물어붙이면서 자, 지금부터 다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서울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칼럼을 썼습니다. 내일 뉴스통신에. 서울 84제곱미터 팔면, 신축 아파트 팔면 경기도 지방에 몇 채? 5채까지 매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 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 예, 청약제도 개정. 왜 요구를 하냐면요. 왜 지방에 있는 분은 서울의 아파트 청약통장 뭐에 못 넣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법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 개정해달라는 거예요. 저는요. 자, 왜 개정을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의 편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수도권은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 여기에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강북은 한강과 인접한 지역과 외곽으로 나누어 뭐가 되고 있다? 초양극화가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왜 난 지방에 사는데 거주의 자유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왜 서울의 아파트 청약통장 못 넣게 하냐? 이거 건의하라고 제가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다? 예, 부산 굉장히 우리가 제2의 도시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예, 부산 직화시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4월달 기준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거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잘 사는 동네 4월달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요. 자, 해운대구가 평균 분양권 실거래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4월달 거 실거래가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해운대가 5억 2천, 서구가 4억 6천, 남구가 4억 5천, 연제구가 4억 5천, 수영구가 4억 5천, 동래구가 4억 4천, 부산 진구 4억 4천, 금정구가 4억 2천, 영동구가 4억 2천, 동구가 3억 9천, 강서구가 3억 6천, 서울 강서가 아닙니다. 부산입니다. 사상구가 3억 2천, 기장군이 3억, 북구가 2억 8천, 사하구가 2억 8천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서울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타났다? 서울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은 서울 관악구와 가장 높은 부산 해운대구와 평균 가격이 비슷한 걸로 조사되었다. 자, 부산 해운대가 얼마라고? 5억 2천이죠? 관악구에서 봉천동께 거래가 된 게 5억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럼 관악구 봉천동의 분양권인 만약에 내가 구입했다면 서울 해운대에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산 해운대 가장 높다 하더라도 관악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강남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강남구는 13.9억이 나왔어요. 그럼 부산 해운대구 5.2억에서 모두 서울이 부산 해운대구보다 몇 배? 2.5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서울 강남구 주택 한 채는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볼 때 2.5주택을 구입 가능하고 서울 관악구와 부산 해운대구가 비교해보면 1대1 매입이 가능하다. 자, 그만큼 서울이 비싸다는 거죠. 서울 투자하시라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왜 지방에 있는 분을 청약 접수를 못 받게 하냐고요. 정부가 이거 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인천시 볼게요. 인천시와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연수 평균 가격이 4.5억이에요. 부산 수영구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부산 해운대구 주택 구입 시 인천시 연수구 거주자는 약 7천만 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산 사하구 거주자가 인천시에서 가장 낮은 중구 평균 가격 2억 8천만 원을 구입할 때 5천만 원이 더 소요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천하고 부산하고는 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해운대구에 사신 분들은 인천에 가장 높은 연수구에 사고도 얼마 남는다? 5천만 원 정도 남는다. 자, 그러면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비슷하다? 인천 중구하고 사하구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 동별로 다 틀려요. 자, 경기도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뭐가 있죠? 분당구가 있죠. 자, 분당구가 바로 있기 때문에 밑도 없습니다. 7억 7천에 나왔어요. 부산 해운대가 5억 2천이니까 경기도 성남과 부산 해운대구 주택가격이 1.4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분당구에 계신 분들이 부산 해운대보다 1.47배가 주택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에서 집 한 채 팔면 해운대에서 1.5개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에서 가장 높은 해운대 주택가격 분양권이 비슷한 걸로 나타났다. 자, 경기도는 어디하고 비한다? 부산 해운대가
경기도 부천시하고 집값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4월달 기준으로요. 자, 이와 같이 보면 경기도 시별 가격과 부산광역시 구별 가격에 대해 매우 큰 편차를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구별로, 동별로. 자, 부산 경우 경기도 수원시 평균 가격으로 보니까 부산의 평균 가격하고 경기도 수원시 분양권 평균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부산의 주택 가격은 경기도 수원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결국은 부산 분들은 경기도 수원 정도의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사람들 서울에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가격은 날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약통장을 내가 거주지에 딱 묶어서 못 넣겠냐 이거죠. 그거 바꿔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청약제도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제가 제목에 쓴 겁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네, 한성만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부동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휘경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4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대지 면적은 33제곱미터고요. 건물로는 66제곱미터입니다. 거실에 욕실 1개에 방 3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3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 5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동대문 휘경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인데요. 역에서 2분 거리면 초역세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입지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도로 보시면요. 바로 회기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선이죠. 자, 1호선 우리가 청량리를 통해서 인천까지 가죠. 자, 그런데 이 지역 지금 청량리가 천지개벽하고 있죠. 자,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주택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거기 신축 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입지 여건 이어서 개발 호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환경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요.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는데 A, B, C입니다. 근데 C입니다. C는 확정이 됐죠. 바로 청량리에서 삼성역까지 논스톱으로 가면은 한 15분에 20분밖에 안 걸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포된 조선 왕릉이 의릉이 위치해 있다. 자, 능이 위치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명당이다라고 보시면 배산 임수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휘경 뉴타운 만 세대가 탄생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단지죠. 바로 여기서 이제 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 주변 환경 깨끗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도시가 앞으로 천지개벽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청장산이 또 있습니다. 청장산.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풍부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청장산을 직접 가서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꼭대기에서 돌고요. 자, 상당히 공기도 깨끗한데 가보면 서울에 왔는지 강원도에 왔는지 그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기는 소나무 숲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잡목이 아니라 소나무가 많습니다. 의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외대, 경희대, 과기대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명 한예종이라고 합니다. 삼육보건대 다 걸어갈 수 있고요. 또 청량리역하고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역 동북권 랜드마크 몇 층? 65층이 8개 동이 탄생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이 거점 도시가 되고 상봉역이 동북 물류동 중심지의 거점 도시가 되는 거죠. 바로 그 근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데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요, 8월 정도에 이주를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9년 2월 정도 착공이 예상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사업성 상당히 좋습니다. 1000세대 이상은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지사, 그 다음에 지사가 짓습니다. 단기간 투자 가능한데 적어도 4억은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5000세대고요. 시세 차익은 4억에서 5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관리처분인가 이미 완료돼 있고요. 자, 신축 아파트 내진 설계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일반 분양은 1000세대에서 2500세대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성 좋은 물건이고요. 단기간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매물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물을 보시면 오래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주권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무관하게 100% 당첨이고요. 조합원은 노열층을 받아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전망 살펴볼 텐데요. 어떤 투자 전망을 갖추고 있나요? 이 투자 전망은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제 투자 전망은 잘 이게 분석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신축 아파트 59제곱미터 25평 조합원 분양가 4억입니다. 일반 분양가 6억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주변 시세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5억입니다. 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된 아파트하고 신축 아파트 부서는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10억이죠. 근데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특히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입주시 예상 시세는 10억으로 얘기 안 합니다. 9억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동대문에 위치한 휘경 다세대 주택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매물의 가격도 분석해 주시죠. 예, 아파트 입주권인데 26평형이 확정이 됐다. 굉장히 좋은 평형대죠. 26평형이요. 자, 매매 금액을 보시면 3억 3,500만 원이에요. 전세 5천 들어가 있고 대출이 5천이 가능하니 이걸 뺀 금액이 실투자금입니다. 2억 3,500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매물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입니다. 7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중곡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33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으로는 59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에 준공했고요. 방 3개, 거실 있고 또 욕실 2개, 고급 주방 갖고 있습니다. 10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가 살펴보겠습니다. 4억 1천만 원이고요. 임대금액 3억 3천만 원 전세입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이번 매물은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7호선 중곡역에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5호선이 또 지나가요. 군자역이에요.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다 보시면 되고요. 국립서울병원하고 또 근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근접해 있으니 상당히 좋겠죠. 그 다음에 전농, 답신인, 뉴타운이 또 바로 근접해 있어요. 이주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동부간선도로하고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세 차익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상승이 지금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축 아파트로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블 역세권의 국립서울병원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주 수요 급증한 지역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입지 여건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입지 여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지 여건 지도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요. 현재 본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군자역과 5선, 자, 5선 군자역과 그 다음에 7호선이죠. 예, 7호선 중곡역 사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했다. 그래서 도보로 보면 제 걸으면 한 5분 거리인데 보통 사람으로만 6분에 7분 걸리지 않겠냐 해서 더블 역세권에 있고요. 바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부간선도로가 정면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그래서 굉장히 뷰가 좋고요. 바로 동부간선도로 또 보시면 자전거길이 있죠. 또 이렇게 또 운동장 시설 있죠. 조깅할 수 있죠. 굉장히 바로 집 앞에 위치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망도 좋고 또 상당하게 또 강바람이 부니 상당히 또 좋다는 거고 위치상도 좋고요. 또 여기가 광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에 가까운 곳이고요. 더블 역세권 있는 지역입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개발 환경을 갖추고 있나요? 예, 첫 번째는 예전에 이제 정신건강센터, 뭐 정신병원 이렇게 있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니 서울 이제 병원으로 바뀌었죠. 국립. 바로 대형 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상봉 재정비 또 이주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양 변전소가 있습니다. 화양 변전소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상당히 문화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또 청량리 동북권 랜드마크하고 옆에 근접해 있죠. 예. 청량리가 지금 청량리 뭐 청관문 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또 여름에는 이렇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량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없어도 제가 대략 따져봐도 한 5만에서 7만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상봉터미널이 또 가깝게 있습니다. 상봉터미널이 또 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의 효과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또 종사원들 한 30만 명이 몰려왔을 때 이 주변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상봉터미널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요. 또 이주 수요가 많아서 집값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들의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매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요. 바로 광진구 중곡동입니다. 펜트하우스 아파트 건물이고요. 가서 보시면 현재보다 이거보다 더 멋지게 나왔습니다. 대리석으로 잘 마감되어 있는 거고요. 자, 10층입니다. 10층. 10층에서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예, 왜 그러면 중랑천이 보이거든요. 또 동부간선도로 지나가는 보이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 코스모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코스모스 꽃이 이렇게 보입니다. 꽃을 막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또 중랑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앞에 보면 중랑천을 기점으로 아파트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풍광이 멋있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바람이 또 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요. 여기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은 우리가 풀 옵션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구조에 굉장히 깨끗하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하게 주차장 1가구 1주차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강뷰가 보이는 매물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광진구 중곡동의 매물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매물 가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가격 분석해 보면요. 광진구 중곡동 신축 아파트고요. 매매 금액은 4억 1천에 나왔습니다. 전세는 현재 3억 3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8천만 원이고요. 10층 중에 10층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매물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함께 해주신 한성만 박사님께서요,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또 이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미나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하고요. 토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자, 세미나 오실 때 꼭 예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서울에 요즘 뭐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이 막 그냥 날개도 친 듯도 이렇게 또 잘 매매가 되고 있고 청약 열기가 뜨겁잖아요. 자,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런 상세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은 한 1억 3천, 1억 4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우리가 키워가거나 또 불려가야 돼요.
소액으로 5천만 원 또 3천만 원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 그게 1억이 됐을 때 또 1억 5천이 됐을 때 팔아서 또 입주권,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처음부터 크게 무리하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려다 하고요. 자,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멋지진다.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투자를 하시면 고민이 생겨서 안 돼요. 고민하지 않고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차근차근 가는 비법이 또 있습니다. 절대 안 떨어지는 지역에 가셔야 되겠죠. 그런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선점을 하면 신축 다세대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세 차익 보시고 또 갈아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예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요. 오늘 두 가지 본 매물들 화면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동대문 휘경에 위치한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이었습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33제곱미터의 건물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거실에 욕실 1개, 방 3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가 살펴보겠습니다. 3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매물인데요. 7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인 중곡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33제곱미터고요.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입니다. 거실에 방 3개고요. 또 욕실 2개, 고급 주방 갖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가 살펴보면요. 4억 1,000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